오늘은 이제 허구란 무엇인가, 허구 세계의 존재론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존재한다, 있다라는 말을 쓰는데, 있다라고 할 적에 있다라는 말의 가장 일차적인 의미는 현존이죠, 현존. 무엇인가가 내 앞에 나타나 있는 거지, 그지? 프레선스, 현존.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각자 앞에 현존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현존의 장인데, 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러니까 나의 입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입장으로 볼 적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할 때 지표적이다, 인덱시컬이라는 말 했었는데, 근데 우리 그러면 지금 우리라는 말은 우리한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쪽 방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 방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나 우리 같은 건 이제 인덱시컬란 말인데, 그 인덱시컬을 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 전체로 놓고 볼 경우에 그 현존에 해당하는, 현존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은 이제 existence죠, 실존. 실존에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든가 아마존의 어떤 나무라든가 중성자 같은 미립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적어도 원칙적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exist하는, 실존하는 존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존보다는 실존이 넓은 개념이에요. 현존은 어떤 특정한 시간, 공간, 사람들 앞에 존재한다는 것이지만, 그 실존은 이제 그런 특정한이 아니라 인간 전체에 관련해서의 존재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은 실존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차원으로서 잠재적인 걸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not existential but rea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또는 이제 existential을 actual로 바꾸면 양상론적인 개념으로 바꾼다고 한다면은 not actual but real이죠, 그죠? 지금 실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얼하지 않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게 있죠. 그런 건 이제 버추얼한 거죠. 잠재적인 거죠, 그죠? 태극의 이황이라든가 2030년에 한국 대통령, 앞으로 새롭게 발견될 입자 같은 것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예컨대 퇴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거짓이다라는 게 판명이 난다거나, 또는 2029년에 한국의 정체가 내각적으로 바뀐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실존하는 현실적인 존재자들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리얼한 실제적인 존재자들은 이제 버추얼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잠재적인 차원보다 존재함의 더 넓은 외연을 형성하는 게 뭐냐면 곧 상상적인 존재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있다, 뭐가 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좁은 의미는 현존이지, 현존.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는 이제 실존이죠, existence. 우리말로는 현존이라고 되겠죠, 그지? 현존. 근데 이거보다도 넓은 의미가 뭐냐면 버추얼한 거예요. 버추얼한 거. 그리고 가장 넓은 거. 끝을 알 수 있으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 하면 이미지너리한 거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버추얼이라는 말은 이중적으로 쓰여요. 지금 얘기한 요 버추얼이 있고, 이 이미지너리 여기에 속하는 버추얼이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요거는 잠재적인 건데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미지너리한 거에 속하는 거 뭐냐면 가상적인 거지. 그 잠재 세계와 가상 세계는 다른 거예요. 버추얼 월드로 그럴 때. 들레즈가 버추얼 할 때는 이걸 말하는 거고. 잠재적인 거, 그죠? 보드리아르 같은 사람이 말하는 버추얼은 이거지, 이거. 오히려 이미지너리지.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잠재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 사이에 경계를 긋는 건 쉽지 않다. 200번째로 발견될 화학 원소는 지금 뭐 화학 원소가 100몇 개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뭐 그 사이에 더 발견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200번째로 발견될 화학 원소는 잠재적인 걸로 봐야 할지 상상적인 걸로 봐야 할지 만만치 않은 문제죠. 그리고 발견이란 말 자체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발견했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과연 정말 발견된 거지, 된 건지, 인간에 의해 그렇게 구성된 건지는 사실 만만치 않은 이제 인신론적 문제죠. 어쨌든 하여튼 분명치 않다. 그런 이제 개념상은 일단 리얼한 것과 이미지너리한 것은 분명히 구분되죠. 서로 대조되고, 그다음에 이 상상적인 것과 상관적인 것 중에 하나 바로 허구적인 거예요. 픽셔널한 거. 예컨대 소설, 영화 같은, 근데 그런 게 이제 허구적인 건데, 이런 거를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서 이제 이 허구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뭐냐 하면 가능세계론이에요. 가능세계론. 그래서 허구의 가능세계론이죠. 근데 가능세계 허구론하고 허구의 가능세계론은 다른 거예요. 허구의 가능세계론은 허구에 대한 존재론으로서의 가능세계론이고, 후자는 이제 가능세계 허구론은 가능세계라는 건 사실 허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앞에 거는 허구의 가능세계론은 허구가 뭐냐 도대체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가능세계론을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고, 가능세계 허구론은 뭐냐면 가능세계가 뭐냐 도대체 루이스가 말하는 어떤 실제냐 등등등에 대해서 가능세계라는 거는 허구야 라고 말하는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구분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능세계 허구로는 가능세계란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가능세계라는 거는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실제하는 것이지만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만들어지는 허구로 보는 입장인 거죠. 근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가능세계론 자체가 허구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주장도. 가능세계론은 철학적인 허구 소설인 거지, 그러니까. 가능세계론은 소설이야. 소설인데 철학적인 스타일의 소설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곤란한 주장이지. 가능세계가 허구라는 주장도 있고, 구성된 거라는 주장도 있고, 실제한 주장도 있고, 그걸 둘러싼 철학적 이론이지, 소설은 아니죠. 근데 이제 하나의 입장일 수 있지. 가능세계론은 소설이다라는 그 입장일 수 있지. 근데 어쨌든 가능세계들을 허구로 본다면, 가능세계 허구로는 허구의 가능세계론하고 차이가 없게 돼버리는 거지. 이럴 경우에는. 왜냐하면 가능세계들이 만약에 허구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허구의 가능세계론의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능세계 허구론과 허구의 가능세계론은 사실은 다른 개념이지만 거의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허구란 무엇인가라는 거를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허구란 뭐냐라는 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허구란 이러이러한 거야. 이러이러한 거야 가리켜서 허구라고 그래. 라고 말하는 본질주의 입장이 있어요. 야, 너 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물은
화학 원소 수식의 H2O인 거야. 라고 명확히 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본질주의인 거지. 에센셜리즘, 본질주의. 그러니까 허구라고 하는 거는 얘는 허구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본질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본질을 발견하면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얘는 허구야, 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허구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액션은 물이다 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게 그 화학 성분이 H2O이기 때문이듯이 어떤 담론 작품을 허구로 볼 수 있는 거는 그것이 이러이러한 본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이 본질주의적인 입장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간단히 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가장 1차적인 거는 그러면 허구로 만드는 본질이 뭐냐 그럼 도대체 이 담론을 언어적 구성체를 이건 허구야라고 보게 만드는 그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간단하게 답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장 1차적인 게 뭐냐면 그 허구 작품이라는 거는 실제가 아닌 대상들, 리얼하지 않은 인물들이나 배경들이나 사건들 같은 거를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지시 불가능한 레퍼런스가 없는 그런 대상들을 내포하는 작품이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타워즈를 우리가 보면서 저거는 허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요다라든가 아나킨 스카이워커, 오비언 코노미 같은 인물들이라든가 은하 제국이라든가 뭐 타투인 같은 배경, 또 아나킨의 배신이라든가 다스베이더와 루크 스카이워커의 대일 같은 그런 것들은 현실적 존재가 아니면 물론 실제하는 존재도 아니죠. 액츄얼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우리가 루크 스카이워커를 연기한 배우를 만날 수 있어도 루크 스카이워커를 만날 수는 없는 거지, 그지? 뿐만 아니라 실제하는 존재조차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지시 대상의 비실제성이 허구의 1차적인 판별 근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정의하는데 그 실제가 아닌 대상들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본질을 정의했다기보다는 뭐뭐가 아닌 부정적인 형식으로 정의한 거로 그거를 본질을 정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 저거지. 지시 불가능성. 그 불가능성 가지고 정의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약간 부정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정성, 지시가 불가능하다는 그 부정성이 그거의 본질인 거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삼국연의라는 이제 소설을 보면은 이 작품은 제목 자체가 이것은 소설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지. 제목 그 자체가 연이라는 말을 달고 있으니까. 보통 그 삼국연의를 삼국지라고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틀린 거죠. 삼국지라는 거는 진수가 쓴 정사를 말하는 거예요. 나간중이 쓴 소설은 반드시 삼국연의라고 불러야 돼. 그런 거는 이제 소설에 속하는데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다 실제했던 역사적 인물들이죠. 그죠? 초선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 동탁을 죽이려고 그 왕윤이 그 여포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여포가 동탁을 죽이게 만드는 여인이지 초선이라고. 그런 인물은 뭐 약간 좀 뭐 허구도 아니다. 그런 허구의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런 경우는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실제적인 이제 인물들이죠. 그래서 유니콘 같은 거는 허구예요? 유니콘 같은 당연히 허구겠지. 우리가 유니콘을 지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지시 대상으로서의 인물에 관한 연의를 허구라고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실제와 허구 사이에 이런
지시관계는 다 다르죠, 그죠? 근데 임꺽정의 경우 역사적 인물들과 허구적 인물들이 섞여 있죠. 그래서 그 허구적 인물들의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작품에 그 자체도 막 달라요. 전부 다. 그래서 허구로 간주되었으나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역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같은 거는 전부 다 이게 허구라고 그랬거든, 전부 다. 근데 그 슐레이만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평생 소원이 자기가 그 호메로스 세계가 진짜라는 걸 입증하려고 했던 거였어.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거든. 그래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발굴 작업을 해. 그래가지고 파봤더니 진짜 호메로스 얘기가 거짓이 아니더라는 게 판명됐지. 이런 경우는 허구로부터 이제 리얼한 걸로 바뀌어버린 그런 경우죠. 그죠? 심지어는 누가 봐도 허구인 혹성탈출 같은 그 영화만 보더라도 여기서 이야기 전체에서 우리가 스파르타쿠스의 난 같은 그런 노예반란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허구와 실제를 구분한다고 하지만 실제를 참조하지 않는 허구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이제, 할 수 있죠. 허구와 실제를 구분한다고 하지만 실제를 참조하지 않는 허구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도 이야기가 간단하지 않은데 이 현실 세계를 참조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듄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많은 물리적 가정들을 전제하고 있지만 변신은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 아침에 커다란 벌레로 변한 사건만 예로 하면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현실 세계의 물리적 기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듄 같은 작품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과는 굉장히 다른 법칙까지 등장하는 데 비해서 예를 들어서 왜 거기 보면 이렇게 아스테라스가인가? 맞나? 그 가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소리를 확 외치면 그 걔한테 전달돼가지고 일어나 그러면 마음속에 일어나 그러면 걔가 일어나게 되지. 그 염력이 장벽인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변신 같은 경우는 그 카프카 소설이 되게 다 그렇지만은 딱 하나의 설정만 허구고 그 밖에 모든 거는 너무너무나 치밀하게 현실적인 묘사로 이루어지죠.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또 복잡한 게 디지털 차원이 발달하면서 액츄얼한 거 자체의 외연이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액츄얼하다, 익지스텐셜하다라는 그 말의 범위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정하게 안정되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영역 자체가 지금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거지. 현실 세계 개념 자체가 유동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공각기동대라든가 매트릭스 같은 거는 기존의 현실 세계가 디지털 세계를 포함하게 된 상황을 참조한 가능 세계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는 것들에도 허구가 섞여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허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이제 쉽지가 않아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허구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 대답을 객관적으로 본질주의적으로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해답의 장소를 주체 쪽으로 옮겨볼 수 있어요. 주체. 허구를 허구이게 만드는 그 근거는 작품 자체에 찾기는 쉽지가 않고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주체 쪽으로 옮겨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하나의 작품이 허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것을 만들어낸 작가가 자기 작업을 허구로 간주한다는 사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허구의 창작으로 의도했다는 사실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하려고 강의록을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 강의록, 이거는 허구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이건 리얼한 얘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걸, 난 이거 허구로 쓴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허구로 되냐는 거죠. 그지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가게무샤 옛날 작품에서 여러분 아나 모르겠다. 그 구로사와 아키라가 그 다케다 신게를 그린 영화인데 가게무샤 영무자지 그림자 양자에다가 그 무사할 때 무자. 그래서 그림자 무사지 그림자 무사. 그 옛날에는 전국 시대 같을 때는 망원경이 없잖아. 망원경이 없으니까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 얘가. 근데 내가 어떤 어떤 집단의 주군이면은 내가 근데 죽었어. 죽었으면은 내 동생이 똑같이 생겨서 비슷하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이렇게 나처럼 꾸미는 거야. 그럼 멀리 보면 그 사람 살아있는 걸로 보이거든. 그게 가게무샤예요. 그게. 근데 그 가게무샤를 주제로 한 영화가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의 가게무샤라는 영화인데 정말 잘 만든 영화죠. 근데 그 가게무샤는 다케다 신겐 그 전국 시대의 4강이 이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카와 이에야스, 다케다 신겐인데 그 오다하고 그 도쿠가와가 연합한 군사가 다케다 신간을 무너뜨리지. 그때 다케다 신간의 가게무샤인 사람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구로사와 감독이 자신은 이런저런 증거들과 정황들로 미뤄볼 때 다케다 신겐의 가게무샤가 존재했다고 믿으며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구로사와 아키라가 아니 당신들은 왜 이 영화를 자꾸 허구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나는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다케다 신간의 가게무샤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 영화 만든 거라고 칩시다. 만약에 치면은 이 경우에 가게무샤는 허구가 아니라 일종의 도큐멘터리로 간주가 되겠죠. 또 반대로 진실의 기록으로 알려졌던 이야기가 허구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밝혀짐 이전에 그 이야기가 진실로 받아들였던 것은 작가가 난 이거 진짜라고 주장했기 때문인 거죠. 그치? 이렇게 본다면은 저자의 의도는 확실히 허구 판별에 이제 일차적 관건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우도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데 허구의 허구성의 근거를 저자의 의도에 둘 수만은 없죠. 왜냐하면 설사 구로사와가 자신의 영화는 어디까지나 역사의 진실을 알리려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해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되냐. 만약에 허구성이 더 큰 경우는 뭐 말할 필요 없겠죠. 만약 조지 루카스가 자기가 그런 인물들을 아비달마 여왕이라든가 시스군주라든가 이런 사람을 진짜야 리얼한 거야 왜 자꾸 허구라고 얘기해 라고 주장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가 머리가 좀 이상해졌구나 늙어서 노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그 반대로 거꾸로 허구였던 이야기가 그것이 허구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저자가 그 작품은 그 저자의 작품이다라고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회가 저자로 하여금 그렇게 쓰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 예를 들어서 작은 아씨들이라는 이 소설, 유명한 소설 있지. 네 자매 나오는 거. 그 둘째가 조인데 저자는 이 둘째 딸 조가 결혼하지 않은 걸로 그리려고 했어요. 독신을 고수하면서 작가로서 살아가는 자기의 분신인 거지. 쉽게 말하면 그 캐릭터가.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조가 뉴욕 가서 이렇게 남녀차별 경험을 당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거기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은 조를 평생 그런 거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뭐 싸움까지는 갔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독신으로 하려고 하는데 독자들이 막 결혼시키라고 난리가 난 거야. 그 여자 결혼해야 한다라고.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이제 어떤 독일 가난한 강사하고 그 조가 결혼하도록 만들지. 이건 약간 좀 사이드로 하는 얘기인데, 그 조가 결혼한 남자가 가난한 독일 강사예요. 그렇게 설정한 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닌데, 19세기 초에 피테 같은 사람이 그 자유의 철학을 펴잖아. 프랑스 대혁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유 철학이 발달하는데 결국은 그런 자유 철학이 독일에서 피어나지를 못해. 결국에는 못하고 억압을 당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때 독일에서 미국 건너가면 굉장히 많아. 굉장히. 어떤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남북 전쟁 때 그 북군의 그 병사로 지원한 사람 중에 10%가 독일인이라는 얘기가 있거든. 그 정도로 이제 자기네들이 독일에서 겪었던 그런 어떤 독일 계몽 사상, 흔히 이제 후기 계몽 사상이라고 하지. 계몽 사상에 영향을 받은 약간 교양층 내지 지식층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간 거지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은 문화적으로 뭐 그야말로 정말 뭐 걸음마 단계, 독일은 이제 상당히 높은 단계인데, 그래서 거기 그 조의 남편으로 나온 사람이 가난한 독일 강사인데, 바로 전형적인 독일에서 지식인으로 하다가 혁명에 실패해서 미국으로 도망간 전형적인 그런 인물인 거지, 그런 인물이.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소설이나 영화 본 사람은 기억나겠지만 그 조가 쓴 작품에 대해서 혹평을 하지. 그래서 조가 삐져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로man틱하게 결혼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배경이죠. 그런 배경을 깔고 있는 거죠. 독일 지식인들이 그 당시에 미국 문화를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지, 그게. 그리고 약간 조금 막 좀 너무 오락적인 거긴 하지만 장고라고 한 10년 전에 5년 전인가 그 퀸텐 타란티노가 만든 영화예요. 장고. 되게 좀 약간 오락용 같지만 잘 보면 그 맥락에 그런 게 깔려 있어요. 독일인 실추던가 걔가 이렇게 노예를 각성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악랄한 농장 주인 집에 가서 뭐 싸우고 막 총 쏘고 막 이런 영화인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 그런 맥락이에요. 자, 어쨌든 얘가 좀 딴 데로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원래는 허구였던 이야기가 그것이 허구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에서 실제로 둔갑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도라에몽 알지? 도라에몽. 머리에 헬리콥터 달리고 그 도라에몽이 너무 귀여워서 사람들이 과학자들한테 제발 이 도라에몽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 달라고 막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엄청 돈을 들여서 도라에몽을 만들었어, 진짜. 정말 머리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목소리 똑같은 걸 만들었어. 그러면은, 여기 도라에몽이 있잖아, 우리가. 아까 우리가 지시 불가능성 얘기하는데 지시할 수 있잖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골치 아프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도라에몽은 더 이상 만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더욱더 발달한 때 실제를 모방해서 허구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허구를 모방해서 실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옛날에 친구라고 영화 있었는데 친구 보고 흉내내서 죽이는 있잖아. 친구, 그걸 깡패 영화잖아, 그 친구가. 그래서 그거 보고서 흉내낸다고 그래가지고 살인사건 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영화 나온 좀 직후에. 진짜. 그게 아마 내가 철학 아카데미 강의할 때로 내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허구로 만드는 것은 저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작품을 받아들이는 수용자들 및 당대의 전반적 상황이 큰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허구로 만드는 것은 저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작품을 받아들이는 수용자들 및 당대의 전반적 상황이 큰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오손 웰스의 라디오 방송이 일으킨 소동이 너그럽게 받아들여진 것 아니 그가 천재로 칭송받는 것도 그의 의도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각한 처벌을 받았겠죠. 오손 웰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시민 케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만든 사람이죠. 그죠? 제3의 사랑에서는 배우로 나오고 내가 중고등학교 때인가 대학 때인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젊은 무명 시절에 라디오 DJ를 했거든. 어느 날 화성에서 그 화성 외계인 침공했다는 막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자기가 장난하는 게 안 하고 진짜처럼 하고 라디오에서 화성에서 지금 침공했다고 난리 났다고 기사에 하도 리얼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짐 싸고 막 차 몰고 도망갔다는 거야. 도망가다가 차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고. 근데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었던 게 진짜로 막 사람 다치고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이런 배경도 있어요. 20세기 중엽에 미국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이 굉장한 공포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그게 뭐냐 하면 핵전쟁하고 소련이지. 그게 절정에 달한 게 왜 쿠바가 소련이 왜 쿠바에서 원자탄 쏘겠다고 미사일 쏘겠다 한 적이 있지. 케네디 때. 그게 1960년인가 60년 나 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쿠바가 바로 코앞에 있잖아 미국에.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줘서 쿠바에서 쏘겠다는 거든 그 앞에다가. 그래서 그때 케네디가 이거 너희 쏘면 우리도 사생결단 내겠다 그래가지고 그때의 그 공포심이라는 게 엄청 컸어요. 지금은 우리가 핵에 익숙해져가지고 인간이 참 인간인 게 묘한데 아무리 위험한 것도 익숙해지면 그냥 그렇구나 하는 데 사실 지금도 핵 터지면 우리 다 멸망하는 걸 다 아는데도 그냥 익숙해진 거지. 근데 그때 그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대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공포가 심해요, 그냥. 밥 딜런의 그 노래 있잖아. 머리 위에서 폭탄이 쏟아진다, 쏟아진다, 이런 거죠. 절규하는 그 노래가 있지, 왜. 어쨌든, 이게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오스웨스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지. 사람들이 이거를 사회적으로, 저거 그냥 허구로 한 거구나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않았으면 오스웨스는 그 감옥에 들어갔겠지. 사회 혼란죄로. 근데 반대로 칭찬을 받은 거지. 야, 오스웨스 제일 대단한 애다. 나중에 뭐 하나 하겠는데, 이렇게 오히려. 왜? 사회가 인정해 주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허구는 그걸 허구로 해주는 그 본질이 있다는 입장을 했죠? 그죠?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주체로 갔지? 주체라는 것도 이 문제가 있다. 사실은 사회적인 게 거의 가미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우리가 어떤 작품이 하나 있어요. 있으면 얘를 허구로 만들어주는 뭔가 에센스가 있는 거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게 처음 입장이 한다면 그런 게 한계 물질 때 나오는 입장이 뭐냐 하면 이걸 허구로 만든 거는 저자가 이걸 허구라고 만드는 거라는 거죠. 오서리티를 가지고. 우리말의 권위라는 게 오서리티지, 오서리티. 오스에다가 IT 붙이는 오스 있고, 난 이걸 허구로 만들었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작가라고 하는 것도 물론 1차적으로는 당연히 그 작가의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라는 건 이 사회의 어떤 맥락 속에서 작가인 거지 허공에 붕 떠온 작가는 사실 없지. 작가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보니까 얘기가 묘하게도 한 바퀴 삥 돌아가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점들이 인정된다 해도 우리는 사람들이 왜 그 작품을 허구로서 받아들였을까라고 또 문제 삼고 있거든. 작품에서 저자로 갔다가 사회로 갔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사회가 저거를 허구다 아니다라고 왜 받아들였을까라는 거죠. 다시. 그럼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저걸 허구라고 부르는 거는 오서가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부르는 거는 저기에서 뭔가를 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다 돌아가는 거지. 그 작품 안에 사람들이 볼 적에 저건 허구인데 라고 말해주는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걸 허구라고 볼 거 아니야. 다만 처음에 본질주의는 그냥 단도직입적인 본질주의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본질주의는 저자와 사회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돌아온 본질주의인 거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사회 역사의 배경이나 대중의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한다 해도 사람들이 그저 아무렇게나 실제와 허구를 변별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들이 어떤 작품을 허구로 받아들이는 것은 뭔가 어떤 식으로든 그 대상 자체에서 그런 성격을 읽어냈기 때문이 아닐까. 처음에 우리가 출발했던 본질주의 해명이 쉽지 않은 거는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허구를 허구이게 만드는 존재론적인 규정. 그러나 우리가 앞에 있었던 위의 두 비판적 관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규정이겠지. 그치? 규정을 제시할 때에만 허구에 대한 만족스러운 규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여러 곳에서 힘주어 강조한 바 있는 존재와 인식의 순환성이라는 태제. 내가 그 세계 철학사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존재의 객관성만 주장하는 입장과 인식의 주관성만 주장하는 입장의 문제점. 존재와 인식은 항상 순환한다라는 거, 거기 태제를 만나게 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허구작품이란 지시 대상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단순하게 지시 대상이 있으라고 할 수도 없다면 어떤 답이 있냐? 그거에 대한 하나의 답이 바로 뭐냐 하면 허구 대상도 지시 대상이 있다는 거지. 허구 작품도 지시 대상이 있는데 그 지시 대상은 바로 가능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 세계가 그 작품의 지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실제하지 않는 존재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은 어떤 가능 세계에 실제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스타워즈의 아소카 타노는 실제하지 않죠. 그런데 아소카 타노가 실제하지 않는 것은 이 세계인 거지. 지금 우리 사는 이 세계. 가능 세계에서는 실제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잖아. 야, 누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아니야, 어떤 캐릭터는 잘 됐어. 생각하면 약간 웃기죠. 아니, 존재하지도 않는 애들을 가지고 왜 싸워, 누구는 캐릭터 잘못됐다는데 막 싸우잖아. 근데 그거는 바로 그것이 적어도 그거에 설정된 가능 세계에서는 실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 전제는 그거는 가능 세계라는 거지. 실제 세계는 아닌 거지, 그거는. 그런데 이런 가능 세계들은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세계들이다.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정말 이건 거의 완벽한 허구인 스타워즈 같은 그런 작품도 바로 공화정과 제국이라고 하는 엠파이어와 레publi크라는 그 로마 시대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 로마 공화정에서 로마 제국으로 몰락하는. 그래서 공화정 시대에는 이제 원로원에서 막 이제 같이 하다가 나중에 걔가 이제 다 정복해가지고 제국으로 만들잖아. 그걸 모델한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가능 세계들은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세계다. 그리고 이 바탕으로라는 말에는 어떤 디그리, 정도가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가능 세계들이 현실 세계를 참조하는 정도는 모두 다른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가능 세계 사이의 이 정도를 우리는 허구성의 거리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어요. Distance of fictionality 뭐 이 정도로 연역할 수 있겠나? 그 수호지에서의 이규가 내포하는 허구성의 거리는 삼국지의 관우가 내포하는 거리보다는 크지만 관우는 우리가 그 정석까지도 의심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이제 리얼 그 허구성의 정도가 작은 사람이지만 수호지는 이규급의 쌍도끼 휘두르내 있지 왜 이규는 다분히 이제 허구성이 높은 그런 그 친구고 캐릭터고 스타워즈의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내포하는 거리보다는 가까운 거죠. 이규가. 왜냐하면 양산박은 실제 한 곳이니까 이규 같은 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완전히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100% 허구는 아니지. 왜냐하면 조지 루카스가 그 일본 사무라이들을 모델로 만들었으니까 그 현실 세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캐릭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 우리 이 거리를 통해서 이제 한 작품의 허구성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컨대 허구 작품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가능 세계를 구성한 것이며 그 세계의 또는 그 세계의 어떤 요소들, 그 인물들이라든가 사건들을 허구성의 거리는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허구를 가능 세계론으로서 해명해 나갈 수 있는 논란 수준은 상당히 많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허구 세계의 존재론도 깊이 들어가면은 뭐 그 캐릭터를 두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뭐 작품의 시공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굉장히 역사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만만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분야가 상당히 비중이 큰데 왜냐하면 현대 사회라는 것 자체가 허구성의 비중이 엄청 큰 그 사회거든. 옛날에 조선시대 갔을 때는 허구성이라고 해봐야 뭐 그냥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얘기나 무슨 뭐 염라대왕이 어떻고 뭐 그런 정도지만 지금 이 세계는 허구성이 엄청 강한 세계거든요. 그 옛날에 계엄 사태 벌어질 때하고 오늘날의 계엄 사태 이렇게 벌어지면 가만히 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차이와 이야기할 거리가 되게 많은데 이번 계엄 사태를 쭉 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허구의 사회에 접어들었구나. 완전히 이제는. 지난번 그 촛불 혁명 때 그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리얼한 것과 픽션한 게 전혀 그 혼동이 안 되는 세계인데 지금 이번에 계엄 세계를 보면은 이제 진짜로 막 허구와 실제가 뭐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막 헷갈리는 그런 이제 세계에 접어들었구나라는 거를 이번 계엄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허구 세계의 존재로는 상당히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실래요?